옛날에 배웠던 것 좀 살짝 복습하고 확통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가 확통을 언제 처음 배우냐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때 경우의 수 확률 배워요. 경우의 수에서는 뭘 배우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워요. 우리가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언젠 더하고 언젠 곱하자는 뜻이에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and or. 합의 법칙. 얘는 또는일 때 더하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건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건데, 뭐 SF 영화가 3개, 그 다음에 뭐 액션 영화가 2개 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영화 하나만 볼 건데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 왜 5가지? 왜 더했어? 확통에서는 왜 더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 더하기 2인데 이 덧셈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왜 더했을까요? 왜 더했죠?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되죠. 네. 근데 조금 우리가 배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SF 중에서 보거나 액션 중에서 볼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볼 거기 때문에 또는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우린 더하자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는 더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출을 나갈 건데 내 집에 상의가 2개 있고요, 하의가 3개 있으면 내가 입고 나갈 수 있는 패션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개. 왜 6개죠? 10개. 아니구나, 6개. 네, 왜 6개죠? 곱해야죠. 왜 곱하죠? 저거당 2개. 상의당 하의 3개 할 수 있으니까. 상의당 하의 3개. 나이스. 걔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곱하죠? 왜 곱할까요? 왜 곱할까? 그쵸. 우리는 상의 또는 하의를 입나요? 상의와 하의를 입나요? 와. 상의와 하의를 입지. 우리 상의 또는 하의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러면 깜빵 가죠. 그러면은 막 상의만 입고 하의 안 입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잡혀가 진짜로. 우린 둘 다 입어야 하지. 엔드죠. 그래서 곱하자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경우의 수 2학년 2학기 때 뭘 배우냐면,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배우고요. 하나 또 배우는데 수영도 배워요. 수영도. 아하. 가지치기 하듯이 하는 거, 일일이 하나씩 그리는 거. 혹시 가지치기 좀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그렸던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쪼개졌던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대표적으로는 완전순열 같은 게 있죠. 완전순열의 예시는 뭐 이런 거. 우리 넷이 고깃집에 갈 거야. 네. 근데 고기 맛있게 먹고 집에 갈 때 아무도 자기 신발 신지 않는 경우의 수. 자기가 자기 거 안 고르는 경우의 수. 이런 게 다 완전 순열이라고 하죠. 이 완전 순열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용도를 그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이 사람이 A, B, C, D고 그 신발을 스몰 A, B, C, D라고 하자면, A는 A 거 신으면 안 되니까 B 신거나 C 신거나 D 신거나, A가 B 신는다고 하면 남은 신발은 A, C, D인데
B가 만약에 A를 신었다고 하면 남은 신발은 C랑 D인데 C는 C를 신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세지 말자. D, C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조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별거 안 배웠어요. 경우수 이게 끝이에요. 뭐 그 다음에 대표 뽑기, 일렬로 세우기 그런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것에 연산하는 방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일렬로 나열하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나열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 뽑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일렬로 나열, 예를 들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중학교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5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자. 부분 나열,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래 5 곱하기 4로 끝냈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5 퍼뮤테이션 2라고 하자. 이렇게 했었죠. 대표 뽑기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면은 우리는 원래는 중학교 때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했지만 이걸 5 콤비네이션 2로 하자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의되죠. 2팩분의 5P2로 정의가 되죠.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 다르죠. 아까 뭐 잘 하셨는데 5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을 이웃해서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이웃할 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4개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순서 바꾸는 가지수 2가지를 하나 더 곱하자. 이웃하지 않을 때 5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2명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그 특정한 2명을 빼고 나열을 하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그 다른 애들을 끼겨 넣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제가 되게 많아. 배운 거는 요만큼밖에 안 배워. 교과서에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이딴 거밖에 없습니다. 수용도랑 막 그런 거. 근데 문제가 조금 많죠. 유형이 똑같아요. 확통도. 배우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어때요? 조금 이제 문제 풀이 해도 될까요? 이제 확통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확통 하나씩 해봅시다. 자, 우리 확통은 크게 단원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얘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얘를 잘해야 돼요. 사실상 얘 잘하면 아래 것도 잘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확률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계는 이건 쉬워요. 이거는 안 틀려요. 안 틀려. 틀리는 사람이 조금 이상. 안 틀려. 통계는 쉬워. 4점짜리 모의고사 4점짜리도 쉬워. 그래서 쫄지 마세요. 통계는 쉽습니다. 자, 원순열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순열 배웠었죠. 네. 순열은 뭐냐면 그 퍼뮤테이션. 살짝 눈깔이 아프죠? 죄송합니다. 네, 그냥 여기 빈 공간에 제가 쓸게요. 빈 공간만 보세요. 눈이 아프시니까. 자, 원순열은 순열인데 어떤 순열이냐면 원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죠? 네. 동그란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 동그란 테이블에 3명을 앉혀볼게. 그러면 의자가 3개 있겠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3명을 앉히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뭐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뭐 A 앉고 B 앉고 C 앉고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A 앉고 여기 B 앉고 여기 C 앉고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 A 앉고 여기 B 앉고 여기 C 앉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뭐 가지수가 조금 더 있죠. 총 6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원순열은 뭐냐면 이 테이블이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걸로 보자가 원순열이에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썼던 검은색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A, B, C죠. 내가 썼던 파란색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죠. 내가 썼던 빨간색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은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개를 하나로 볼 거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연산을 하셔야 돼요. 세 개가 하나가 됐어. 세 개가 하나의 묶음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 개를 하나로 취급할 거면 세 개를 하나로 볼 거야. 그러면은 뭘 해야지 세 개를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 뽑기에서 원래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면은 5 곱하기 4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20 한 다음에 A, B와 B, A가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같다 라고 해서 2를 나눴었지. 얘는 2개를 하나로 본 거죠. 3개를 하나로 볼 거면 뭐 해야 돼 그러면? 네, 잘했습니다. 나누기 4. 즉 n명을 원순열 나열하려면 n팩 나누기 n 하셔야 돼요. 근데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1까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분모에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이 약분되면 결국 얘는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인데 굳이 나는 얘를 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저는 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확통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야지 오히려 식이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안 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바로 문제로 가봐도 될까요? 좋아. 자, 보자. 자, 농구 동아리 회원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야. 하필 원탁이야. 동그랗죠? 그러면 6명이 이 동그랗게 생긴 거에 동그랗게 생긴 거에 앉을 건데 그냥 원래대로라면 6명을 일렬로 나란히 가질 수는 6팩이죠. 근데 여기에 A가 앉는 것과 여기에 A가 앉는 거, 여기에 A가 앉는 거, A가 앉는 거, A가 앉는 거, A가 앉는 게 사실상 같은 하나로 보자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6단계로 회전할 수 있죠. 6단계로 회전하는 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6개가 다 같은 거 하나로 볼 거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암산하면 뭐예요, 동호가? 고마워.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뭐 남자 여자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5명을 앉히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호진아? 5분의 5팩. 5분의 5팩 나이스. 암산하면 뭘까요, 호진아? 5분의 120인데. 그죠, 5분의 120. 네. 그게 몇이죠? 고마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볼까? 서로 다른 6개의 차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원탁 위에 원형으로 놓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아까보다 조금 달라. 시키는 게 조금 더 늘어났어. 얘가 하는 건 2개야. 6개 중에서 4개를 택해. 그리고 그걸 원탁에 나열하죠. 6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어떻게 써요? 6, 7, 4. 나이스. 이 4개를 원탁에 나열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개. 4분의 4. 4? 100. 나이스. 그래서 얘는 몇이냐? 15 곱하기 6 이라서 몇이냐? 80, 90.
이렇게 되겠네. 아하. 괜찮으세요? 네. 이 식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건 안 중요해요. 이것도 안 중요해요. 얘가 제일 예쁜 식이에요. 확통은 꼭 계산을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에 다 구하기 직전에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것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사칙연산. 자, 봅시다. 자, 동가 식 바로 말해줘요. 7C 3 곱하기 3분의 3패. 나이스. 암산. 한 번에 답 말해줘. 70. 나이스 굿. 괜찮아요? 굉장히 제일 어려운데. 괜찮아요. 암산 힘드시면은 이거 나눠서 하세요.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라서 이게 샥샥샥 지워진다. 그래서 35다. 얘도 나눠서 하세요. 3분의 6이라고 하지 마시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쪼개서 약분을 먼저 해주세요. 뇌로 약분. 뇌로 약분. 왜냐면 우리 약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으니까 배운 지 좀 오래됐으니까. 꽤 어려운데. 자, 다음 거 볼까? 자, 반장, 부반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때 반장과 부반장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 자, 그러면 6명이 앉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6분의 6패 가지고 푸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반장과 부반장이 이웃해야 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웃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어야겠지. 얘네들이 붙어 있으려면 얘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6명 중에서 여기 반장이 있고요, 여기 부반장이 있고요. 얘네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묶음 하나, 묶음 둘, 묶음 셋, 묶음 넷, 묶음 5개. 묶음이 몇 개? 5개. 그러면 이거를 원순열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5분의 5패 곱하기. 와, 맞아. 오. 잘했어. 그래서 24 곱하기 2라서 48이 답입니다. 우선 이해되세요? 네.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볼까요? 원을 4등분한 영역을 빨강, 파랑, 노랑, 보라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 모두 사용할 거야. 색깔 4개를 다 쓸 거야. 색깔 4개를 다 쓸 건데 이런 말이 있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이네요. 4개를 원순열하는 거네. 뭘까? 4스 4분의 4패이라서 4분의 24라서 6.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요거 볼까? 자, 얘는 테이블이 1이에요? 아닌데. 아니에요. 아까 4명을 원탁에 앉을 때는 A, B, C, D와 A, B, C, D와 A, B, C, D와 A, B, C, D가 다 같은 거라서 나누기 4를 한 거예요. 네. 같아서 나누기 4를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A, B, C, D랑 A, B, C, D랑 A, B, C, D랑 A, B, C, D 중에서 같은 게 맨 처음에 쓴 검은색이랑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개일까? 한 개. 한 개죠. 즉 같은 게 몇 쌍? 두 쌍. 두 쌍. 얘는 나누기 4를 할까? 아니면 나누기 몇을 할까?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얘는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원탁이 아니라서 회전했을 때 같은 게 두 쌍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왜 나누기 2를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면 나누기 몇을 해요? 3. 나이스. 그러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성은이가 했었죠, 마지막에. 오케이, 동욱이 차례네요. 자, 일단은 나열을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나누기 4가 아니에요. 나누기 몇이에요? 2. 나이스.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n-1팩으로 외우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때그때 나누는 게 달라지거든. 네.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바로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네. 자, 눈이 좀 아파요. 그래서 너네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눈이 좀 아프거든요. 요걸로 보시면은 살짝 눈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책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얘는 두 개를 시키는 거야.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라.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앉혀라. 자, 그러면은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호진아? 75 곱하기 No? 왜죠? 4인가요? 아닙니다. 왜지? 혹시 성은이는 아실까요? 네. 여기서 시키는 것은 확통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뭘까요? 85. 8시요? 아니고요? 왜 아니지? 뭘까요? 6시 3 6시3 나이스. 왜죠? 6시3입니다. 왜냐하면 8명이 있죠. 네. 이 중에서 근데 A랑 B가 있죠. 네. 근데 A랑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을 거니까 아. 얘네들은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돼요. 국어를 못하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6시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명 뽑았어요. 5명 일렬로 앉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5분의 5 파이? 오케이.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24니까 480이 답이겠네. 헐. 몇 가지 괜찮으실까요? 네. 오케이. 자, 다음 것도 보자. 오. 레이어.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앉을 거면 여기 커플 AA, 커플 BB, 커플 CC, 커플 DD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럼 이 커플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 커플들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보자. 4분의 4패. 나이스. 자, 근데 이 커플들 사이에서 자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걸 생각하면은 몇을 곱해야 될까요, 성은아? 8. 까비. 몇일까요? 2. 까비.16. 몇일까요? 16 맞아요. 어허. 왜냐면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네. 왜 둘이지? 그래서 2의 4제곱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암산하시면 96이에요. 어때? 좋아요. 자, 이것도 볼까?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만든 도형이고 7개의 영역을 7가지 색깔을 다 써서 칠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원순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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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의미가 같아요. 회전에서 겹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유니크해. 여긴 좀 다르지. 네. 그래서 여기 좀 다른 거부터 처리하시면 돼요. 아하. 얘부터 처리하자. 여기 색칠한데 색깔 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7개. 7가지. 그러면 남은 색깔은 6개죠. 그 6개는 원순열 하면 되겠지. 그 원순열 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6분의 6패. 나이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얘는 840이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따라오면 해요. 좋아요. 잘 들어요. 좀 이따가 너 풀 거예요. 요거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유형들. 네. 네. 자, 얘도 볼까? 자,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3차원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 서로 다른 면 5개의 색깔을 모두 다 써서 칠할 건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자, 그러면 얘는 유니크한 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삼각형. 여기가 유니크하죠. 네. 자, 그럼 성은아,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나이스. 그러면 나머지 칠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4분의 4. 그렇지. 뭐야, 잘했다. 쉽죠? 괜찮죠? 네. 자, 만약에 이게 사각뿔이 아니라 정사면체였으면은 조금 머리 아픕니다.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만약에 정사면체면 3차원의 4팩 나누기 몇을 할까요? 같은 게 몇 개가 있을까? 아, 머리 아파요? 삼 아닙니다. 3이면은 호진이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이 면의 의미와 이 면의 의미와 요 면의 의미와 모든 면의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 아파요. 이런 건 없으니까 아직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게요. 네, 쉬운 거부터 합시다. 12개인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쉬운 거 봅시다. 자, 테이블이 있어요. 6명을 앉힐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6팩이죠. 근데 얘는 같은 쌍이 있어요. 회전해서 이 모양 자체를 회전한다고 상상해봐. 이 모양을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면 얘랑 같잖아. 네. 얘는 안 같지? 네. 얘는 같죠? 네. 같은 게 몇 쌍? 소상. 그럼 나누기 몇? 2 라서 360.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 해서 보는 거. 아, 그쵸. 그러니까 이 모양과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앉아있다고 하자. 그러면 뭐 A, B, C, D가 앉아있다고 할게. 그럼 요거랑 이거랑 회전했을 때 같아져요. 얘랑 같은 쌍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돌다 말면 이 그림은 너 말대로 가로 세로가 원래 그림과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요. 완전히 모양이 일치해야지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같은 게 두 쌍, 두 쌍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두 개씩 한 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누기 1을 하자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런 건 뭐 내가 풀어주진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원순열입니다. 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아래 거 하나씩만 볼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거 하나씩만.